안녕하세요. 그래요. 좋은 가을날 정성원 이사장님과 여기 평화생명동산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예. 얼굴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아요. 네. 마음도 좋으신가요? 그러면 오전에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글쎄, 아이 의사가 나이도 들고 또 내가 2003년에 암수술을 했으니까 농사일도 1시간 이상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3시간을 해가지고. 네, 네. 무슨 일 하셨어요? 버릇인데 아니 그 김장, 무, 배추, 쪽파, 네. 시금치 네. 그 밭 정리하느라. 평화생명동산이 지금 되게 예쁜 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사계절 다 좋지요. 보기에 좋지. 아니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사계절 다 좋아요. 눈 왔을 때도 좋거든. 네. 아, 눈 왔을 때. 평화생명동산이 이제 개관한 지 한 13년 정도 됐잖아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네, 네. 어떠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평화생명동산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것과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는 평화생명동산은 어떤 것 같으세요? 평화생명동산 시작은 이제 1998년이니까 벌써 24년 된 거고. 굉장히 오래된. 이건 개관. 네. 개관이 13년 된 거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건데 네. 어쨌든 기존은 뭐 한결같이 된 것 같아요.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교육 운동을 제대로 하자. 네. 그런 일을 많은 분들하고 네. 특히 현장의 주민들과 또 이 현장의 군인들과 또 많은 시민들과 그런 일을 하고자 했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가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 운동을 잘 해서 이 지역을 평화생명지대로 바꿔서 통일에 참 도움이 되게 하자. 그 길로 한결같이 온 거는 뭐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평화와 생명을 주 기조로 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앞선 생각이신데 그런 생각들을 왜 펼치게 되셨어요? 어떻게? 앞서간 건 아니고 이건 뭐 족보를 네. 얻다 보면 우리나라 87년 6월 항쟁 이후 네. 이제 민주화가 굴곡과 곡절은 있겠지만 민주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네. 중심 가치로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91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이루던 그 조직 가도lik 농민에서 그렇게 전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농업을 보통 운동에서는 이제 기초산업이라 그러는데 기초산업인과 동시에 우린 생명산업이다 그런 용어를 써. 농업이 생명산업이다. 생명산업이고 네. 물론 지금 농업이 반생명적인 요소가 많이 투입돼서 이제 나쁜 건 있지만 하여튼 생명산업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따라서 농민은 그 생명의 터전을 가꾸는 생명의 일꾼 그런 말은 우리가 1980년대부터 이미 쓰던 말이라서 그 말은 익숙한 말이에요. 생명과 평화. 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 명칭을 떠올렸을 때 평화가 앞쪽에가 있잖아요. 생명보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똑같아요. 생명, 평화, 네. 평화, 생명 똑같은데 네. 대개 이 언어 배치는 네. 강조하고 싶은 거를 네. 앞에다 붙여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6.25 때. 네. 네. 바로 이 자리에서도 좀 죽었고 서화지구 전투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 네. 이 남북이 갈린 이제 현장이고 네. 엄청난 그 살육의 현장이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여긴 평화를 앞세우는 게 맞다. 생명평화운동인데 네. 내세우는 건 평화를.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네. 바탕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강조하니까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강조하느라고 앞에다 네. 붙인 거지. 저 유치원에 가서 이제 평화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평화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쟁을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쟁하고 군인 그리고 경찰. 평화라는 단어를 물어봤는데 탱크, 전쟁, 군인, 경찰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는 되게 좀 충격이고 놀랐었어요. 그래서 아, 평화가 뭘까? 평화 교육이라는 게 뭘까? 나는 평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이제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니 그동안 이제 평화 얘기가 70년대 하반기부터 이제 평화학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네. 스웨덴에서 네. 저 전쟁 없는 상태 그런 걸 이제 평화로 규정을 하고 그랬어요. 개념적으로. 네. 근데 그런 영향과 또 여기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네.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당연한 거예요. 사회 조건의 산물이거든. 언어나 생각이. 사고가. 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평화를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규정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나 자신의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 창립선언을 보면 네. 나의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네. 나의 평화. 네. 그 다음에 나와 너의 평화. 네. 어린이들이 얘기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나와 너의 평화. 전쟁이니 그게 다 사람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평화, 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의 평화, 나와 너의 평화, 사람과 자연의 평화, 이걸 합친 게 평화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큰 것을 담고 있는 평화네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평화가 아니고. 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과 지구, 자연 간의 관계, 평화가 많이 깨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왔다고 다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구와 함께, 자연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평화가 많이 깨졌다고 네.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네.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많이 깨졌다라는 것만 자각을 하면 네. 사실은 평화로 갈 수가 있지. 근데 네. 그걸 자각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많거나 네. 또는 자각을 했을지라도 네. 일상의 생활에서 그건 저 뒷순류가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를 정상화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지구가 병들고 나도 병들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조금 뭐 재줄 부려서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네.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구조의 문제다, 체제의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다 맞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우선 개인 네. 예를 들어 전기 절약을 합시다. 네. 전기를 만드는 이제 화석 연료가 원료니까 전기 절약을 합시다. 그러면 사회 구조적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이고 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가 15%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냐 이제 그런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지. 개인도 절약을 하고 네. 공장이나 이런 산업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효율을 높이고 개인도 마찬가지 효율을 높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쓰고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오면 네. 되는데 네. 하나만 강조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 개인도 사실은 그러니까 구조적 피해자이면서 사실은 또 그런 구조의
정부가 주는 혜택을 가진 가해자일 있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모든 걸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지. 네. 그러나 강조하는 건 난 이해를 해요. 이 산업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고쳐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건 그건 맞는 얘기지. 네. 그렇다고 내가 낭비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도 잘하고 시장도 잘하고 네. 정부도 잘하고 네. 이 얘기가 사실은 본격적인데 이거는 꽤 원칙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정부가 잘하길 바라잖아요. 네. 잘하면 좋지. 네. 그럼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국민들이 말빨이 쓸려면 네. 국민들이 잘해서 네. 정부를 끌고 가면 돼. 근데 자꾸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안 하거나 딴짓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실천하는 그 국민들이 많을수록 네. 정부는 유능한 정부로 바뀌어. 부탁하는 사람이 많거나 따지기만 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딴짓하기에 오히려 쉽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와 네. 시장의 변화와 그 국가의 변화 그걸 같이 보고 노력을 해야 네. 그래야 빨리 된다 이거지. 개인의 변화, 시장의 변화, 국가의 변화. 요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제 관계까지 다 해서 다 같이 바꿔야지.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다 같이 바꿔야죠. 그래 어떻어 여기 이 집이? 일단 저는 뭔가 딱 도드라지지는 않고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능선이나 이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이거를 2006년에 기공식을 했는데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건축 설계를 맡길 때 그 네. 사람이 이제 승효장 씨라고 국가건축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네.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 그 기본 철학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설계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은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우리는 구성하고 건축물도 그렇다. 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걸 시멘트 철근으로 하고 하여튼 저 화석연료 또는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쓰고 그러면 네. 1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이거는 3년 6개월이 걸려요. 건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옆에 황토벽만 해도 네. 두께가 50cm인데 영하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 중단이에요. 그걸 강행으로 하면 금이 가거나 금이 안 가도 나중에 보면 빨리 망가져. 그래서 그 제대로 기준에 맞게 하느라고 네. 이게 3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공사 기간이 길었네요. 그거 길었죠. 네, 그러니까 네. 제대로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네. 제가 2007년도 한 6월쯤에 그때 이제 첫째가 임신해가지고 여기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공사하려고 여기 파헤쳐주고 이런 상태였고 그랬었네요. 근데 벌써 13년이 지났고 되게 이렇게 산 능선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요. 능선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살려서 네. 이 집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나 이런 구조물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조건을 그대로 살린 집은 아마 물론 내가 알기로는 여기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뉴욕 국제건축전에 나가서도 상당히 호평을 오. 받았던 사실은 네.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견하고 오고 그랬었어. 초기에. 네. 밖에서 보는 것도 되게 매력 있고 자연스럽지만 안에서 또 보는 것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여지는 자연들도 그렇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이렇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하니까 네. 그 평화롭게 느껴지는 건 네. 당연한 거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창밖으로 바로 이 자연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이제 슬슬 저쪽으로 가봅시다. 네. 이제 생명살림 오행동산 네. 나무와 풀 얘기로 이제 네. 가야지. 그걸로 갑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네.